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4.15 총선 결과 때문에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오늘 이 방송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이해와 방향제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심으로 함께 이 사역을 수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4.15 총선에서 문재인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한국민의 장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타이타닉호를 잘 아십니다. 총 톤수가 46,000톤 이상이 되고 배수량이 52,000톤 이상이 되고 전체 길이가 약 270m, 전체 폭이 28m, 최대 탑승 가능 인원이 3,547명이 되는 당시에 최고의 가장 호화롭고 또 아주 가장 잘 건조된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배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던 중에 대서양에서 큰 빙하를 밤중에 만나게 되고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날이 1912년 공교롭게도 4월 15일이었습니다. 2,223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그중에 무려 1,514명이 사망을 한 해난사고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우리들의 뇌리에 남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문재인 타이타닉호, 제가 이렇게 이 배에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후에 더불어민주당과 또 더불어시민당이 합해서 180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103석, 또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가 3석, 그리고 무소속이 5석, 이렇게 해서 300석이 채워집니다. 여기에 지금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를 다 범여권으로 보게 되면 193석을 여측에서 가져갔습니다. 뭐 무소속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 더 여권에 속한 사람이 있고, 네 사람은 이제 야권에 속해 있고, 그래서 그 우파는 107명, 네, 그리고 이 좌파는 193명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태극기 세력을 표방하는 기독자유통일당 1.8%밖에 안 됐습니다. 이전에는 2.7%였는데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300만, 500만까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기대치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공화당 역시 그렇게 아주 탄핵 초기부터 거리에 나가서 가장 열렬하게 가장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 태극기 그 집회의 원조 같은 그런 공화당이 0.7%, 여론조사에서는 1.5% 그렇게 나오곤 했는데, 참, 그리고 또 친박신당 홍문종 의원을 중심으로 한 0.5%, 새벽당이 0.3%. 정말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합하니까 3.2%인가요? 8이 16에 15에 3.3%네요. 네, 우리가
이걸 다 태극기 세력이 다 하나가 됐더라면 3.3% 그래서 국회의원을 그 국회로 들여보낼 수 있었던 그런 찬스를 우리가 놓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걸 보면서 했습니다. 이 4.15 총선은 한마디로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의 대학살의 날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대학살이었다. 아주 처참한, 우파가 처참하게 그렇게 도륙된 그런 총선이었습니다. 이 4.15 총선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것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07명의 미통당, 미래통합당 및 미래한국당 그리고 우파 국회의원들 5명의 무소속 가운데 4명이 다 우파입니다. 아마 다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정말 불행 중 큰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 193석이 아니라 조금만 더 올라갔더라면 이건 완전히 개헌 저지선을 넘어서는 끔찍한 그런 일이었는데 이게 그건 지켜졌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래통합당은 이제 대표라고 보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할 일이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숫자가 저쪽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개헌 외에는 모든 입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갈 것이다. 완전히 거대 공룡, 아주 흉폭한 공룡이 국회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주 참담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타이타닉호,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대량 탑승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또 전문가들 얘기는 이 좌우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대폭 이 좌파 손을 들어주었다. 문재인 타이타닉호에 다 승선을 해버렸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타이타닉호. 왜 제가 타이타닉호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우파시니까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걸 잘 묘사한 인터넷 요새 많이 사람들이 본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같은 위선자가 내로남불하면서 큰 소리 치며 휘젓고 다니는 나라. 문재인의 나라. 타이타닉의 나라.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맹비난하면서 수족을 자르듯이 검찰총장의 부하들을 모조리 좌천시켜버리는 나라. 검찰총장이 자기의 비위를 거슬렀다고 법무부 장관이 왕조시대의 여왕처럼 내 명을 어겼다고 소리치는 나라. 문재인의 타이타닉호.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하명하여 죄 없는 다른 후보를 수사하게 하는 떨어뜨렸죠. 뻔뻔스러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나라. 문재인의 타이타닉.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중국에서 창궐해도 결코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나라. 뭐라고 그랬나요?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과 형제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요. 그러면서 자국 백성을 죽입니까? 문재인 타이타닉호. 계속 말씀드립니다. 의료인들과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여 전염병을 퇴치하면 그 공을 가로채서 자화자찬하는 나라. 이것으로 이번에 점수를 많이 땄죠. 마스크를 안 껴도 된다고 했다가 껴야 한다고 하고 한 번만 써야 한다고 했다가 여러 번 써도 된다고 하는 등 수시로 오락가락하는 나라. 북조선의 백두혈통 김씨 공주가 겁먹은 개 전응아라고 능멸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희죽 웃기만 하는 나라. 문재인의 타이타닉호.
북한에서 수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위협해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그저 퍼줄 생각만 하는 나라. 북한에서 탈북자가 귀순해도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 죽음의 땅으로 사지로 내몰아가는 그런 나라. 문재인의 나라. 공산국가인 북한과 중국에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자유우방국인 일본에는 뒷감당하지도 못할 큰 소리를 지르고 보는 나라. 문재인의 나라.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여 수조 원의 이익을 올리던 전력회사를 하루아침에 수조 원의 적자회사로 몰락시키는 나라. 정당한 절차 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원자력 생태계를 파괴하여 수출길이 막히게 하고 전기료를 폭등하게 하는 나라. 온 나라의 아름다운 산과 호수를 온통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로 뒤덮어 황폐케 하는 나라. 여기 태양광 패널 부속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온다고 그러죠. 누구를 배불리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빼앗아 실직자로 내몰고 노인들의 알바 일자리만 만들어 놓고 통계를 조작하여 일자리를 늘렸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나라. 거짓말 공화국, 거짓말 정부. 일자리를 늘린답시고 불필요한 공무원을 마구마구 뽑아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나라.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로 가는 나라. 현실성 없이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고 경솔하게 말부터 내뱉어 온 나라를 정규직화 투쟁으로 시끄럽게 하는 나라.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엉터리 경제정책을 남발하여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몰락시키는 나라. 공급 확대라는 시장 원리에 따른 아파트 정책은 외면하고 수요 억제라는 땜질식 엉터리 정책을 남발하여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는 나라. 문재인의 나라. 흥청망청 나라 돈을 마구 탕진하여 나라 국간을 텅텅 비워 굶주린 사람들이 베네수엘라같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 거지 나라, 공산주의 나라를 따라가는 문재인의 타이타닉호. 끝도 없이 편가르기를 하여 온 국민을 두 패로 갈라쳐 자기 진영만 챙기고 상대 진영 국민은 적대시하는 나라. 인사청문회는 요식 절차로 알고 아무리 청문 절차에서 흠이 드러나고 국회와 국민들이 반대해도 자기 진영 인사의 요직 임명을 강행하는 나라. 헌법에 위배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들을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을 하수인 삼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나라. 헌법을 위배하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악법들을 이렇게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이런 무법천지의 나라.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재갈을 멀려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하여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나라. 사법부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사람들로 구성하여 권력 분립을 파괴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을 꾀하는 나라.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포기하고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에 굴종하는 나라.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속아 엉터리 군사협정을 맺어 국군의 무장 해제를 하여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나라. 이게 문재인의 타이타닉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박정훈 칼럼, 이건 4월 16일 날 총선 다음 날 나온 글입니다. 선거는 끝나고 진실의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인용합니다. 문정부가 이념형 국정을 고집하는 한 이 절박한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은 없다. 지난 3년 같은 선거 주도 국정을 계속했다가는 여지없이 무능함을 드러내고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경제 실정을 그렇게도 감추고 싶어하는 문정부 앞에 진실의 지옥문이 열렸다. 네, 지옥문이 열렸다. 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문재인 타이타닉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안보가 없어요. 안보 이야기는 물론 아니니까. 네. 안보에 대한 것을 가장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또 정확하게 보면서 말을 한
미국인이 있죠. 유명한 골든챙 변호사입니다. 한국을 향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사랑하는,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아주 참 진짜 좋은 친구죠. 이 동영상이 이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America Uncovered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한 단체인데요. 그 한국어로 또 이렇게 이걸 그 미국 자체에서 또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올려서 아마 거의 한 30만이 이미 보았을 겁니다. 네, 제가 뭐 오늘 그걸 다 보여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요즘 Will South Korea, 한국이 이 북한에게 북한의 수중에 떨어질 것인가,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그런 이 betrayal, 배신, 네, 이런 그 자막이 이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골든챙 또 그 앵커가 또 나옵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크리스 채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앵커죠. 여기에 지금 골든챙이 답변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친북, 친중, 반미, 반일이다. 문재인은 북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노스 코리안이다. 북한 사람이다. 네. 실제는 마음속에 정신이 완전히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은 북한과의 통일을 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남북 연방제를 실시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네, 지금 이 고든챙의 이야기입니다. 고든챙은 Losing South Korea라고 하는, 저도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벌써 오래전에 썼습니다. 한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계속 인용합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에 과반의 국민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4.15 총선에서 문재인이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남북 연방제를 관철시킬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네, 참 놀랍게 뭐 거의 예언 비슷하게 거의 뭐 아주 193석이면 네, 거기에 뭐 정의당 뭐 국민의당 또 뭐 더불어 뭐 민주당인가, 네, 열린민주당인가, 네, 다 합하면 193석입니다. 7석. 그것도 이제 헌법 이 저쪽 이 우측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서 7명을 자기 팀으로 끌고 가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절반, 뭐 우리가 선거를 치러봤지만 이틀 전에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남한이 1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네, 3분의 2가 넘었다면 그런 거죠. 아주 큰 소치를 좀 와 있습니다. 이것은 4.15 총선이 한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3월 31일 날인가 제작이 됐습니다. 총선 한 2주 조금 전에 2주 네, 그렇게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주 정말 이 고든챙은 제갈량 같아요. 제가 볼 때. 꼭 제갈 공명 같은 그런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인용합니다. 문재인은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지만 야당의 분열과 여당의 단합을 통해 4.15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야당의 분열. 이게 아주 이번에 우리가 정말 대가를 치는 일이죠. 여당의 단합. 그쪽은 그렇게 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대로 됐습니다. 남북 연방제를 하면 미국은 한국이라는 동맹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네, 그 앵커가 우리가 만약에 한국을 잃으면 이렇게 선거가 되면 당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답입니다. 남북 연방제를 하면 미국은 한국이라는 동맹을 잃을 수 있다. 네. 한국이 적화될 수 있다.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이 적화되면 또 일본도 적화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잇는 미국의 극동 방어선이 사라지고 미 본토에서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중국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한 가운데 있다. 네, 이 말이 아주 정확합니다. 200석에서 7석이 부족한 193석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국민당 3석을 빼는 사람도 있고 하고 한데 집어넣고 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죠. 우파 가운데. 자, 이렇게 4.15 총선에서 한국민은 왜 문재인 타이타닉호와 이렇게 분명히 멸망한 침몰할 이 배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는가? 이 점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4.15 총선에서 한국민은 왜 우리 태극기 구조선에 옮겨 타기를 거부했는가? 우리 태극기 구조선인데요. 태극기를 아주 극우로 몰아놓고 완전히 학살을 해버렸죠. 대학살을 해버렸습니다. 조원진 대표까지 안 됐으니까. 홍문종 대표도 이번에 지역구에 안 나가고 비례대표 돼서 거기도 없어졌고. 김진태, 전희경, 무슨 이현주, 심재철, 그래도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그 연설도 하고 그렇게 함께 했던 그런 분들 다 이번에 정말 아주 큰 충격입니다. 아주 극우로 몰고 다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론 이제 아주 이렇게 접전을 벌였기 때문에 아주 그 면에서는 또 우리가 한결 또 위로가 되지만 하여튼 우리를 지금 어떻게 몰아넣는가. 완전히 극우로 몰아놨어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태극기 시민들을. 미국에서는 이게 정상입니다.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 부통령이나 미국의 공화당원들이나 또 지지하는 우리 국민, 우파 국민들이 다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가면 완전히 정상이고 주류인데 여기 와서는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아주 코너로 몰아넣고 우파라고 그렇게 심지어 조선일보도 그럴 겁니다. 네. 우리가 주류고 우파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선일보를 계속 인용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그 성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 우리 이 태극기 구조선이 지금 확실히 이건 정말 구조선인데, 진짜 구조선인데, 문재인 타이타닉호에서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 한국민들이 우리 태극기 구조선으로 옮겨왔어야 이 나라가 안전하고 이 나라가 다시 예전에 그런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많은 그 자료들을 봤어요. 밤을 새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TV조선에서 막 내린 4.15 총선 4패의 보수 5차전 대선은, 네. 여기 보니까 1시간 39분, 거의 1시간 40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한마디라도 놓칠 수 없이 아주 열심히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듣게 되겠죠. 여기에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중에 한 가지. 먼저 4명인데 그중에 여기 지금 동그라미 안에,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은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가 답을 했습니다. 저보고 수십 년 정치부 기자 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주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여기에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아주 그냥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했다는데 전혀 이렇게 국민들의 심리랄까요? 못 읽는구나, 자신이. 이걸 수십 년 정치부 기자를 했고 논설위원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이 4.15 총선에서 나타날 민심을 이렇게 못 읽고 있었는가. 자격이 없다.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솔직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누가 이런 사회로 총선 결과를 기대했습니까? 우파에서 아무도 없죠. 저도 이만큼 그 문재인 타이타닉호에 침몰하고 이렇게 침수가 되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걸 알면 이제는 우리 국민이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이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투표할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의견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야, 여기 지금 이동훈 논설위원, 오랜 수십 년간 정치부 기자, 아주 쟁쟁한 이분도 네, 전혀 이렇게 내가 못 읽고 국민들의 심리를 못 읽고 있었구나. 난 정말 자격이 없다. 정말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이 정도 부패하고 악하고, 이 정도 무능하고, 이 정도 폭정을 일삼고, 이 정도 위험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국민이 정신 차릴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딴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사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네, 이거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엔 저도 코로나 사태가 이 문정부에 대한 저주와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걸 역전시켜버렸고, 그 국민들이 잘한 걸 가지고, 의료진이 잘한 걸 가지고, 의료보험제도가 잘 돼서 그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의료보험, 그걸 잘 발전시켜서 이렇게 잘 대응했는데 그걸 자기들 공으로 다 가져갔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80% 지지율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태리 뭐 이런 그 스페인 같은 데도 뭐 형편없는 데지만 거기도 뭐 70% 이상 이렇게, 그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제도력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움직임, 그런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말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중국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그냥 바이러스 가지고 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워낙 국민들과 워낙 우리 의료진 잘한 덕에 그렇게 됐는데 그걸 자기 공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국민들이 또 쏙 속아버렸어요. 또 문정부가 또 이번에 막 돈을 퍼줬습니다. 돈 풀어서 막 그냥 돈으로 사실 표를 산 겁니다. 그리고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 파동, 네, 뭐 정말 아주 정말 너무 쓰라린 추억입니다. 뭐 미래통합당의 뭐 이제 다른 사람도 얘기입니다. 막말 파동, 네, 막말이 뭐 없진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도 막말이라고 막 그러고, 네, 자해소동을 벌이고, 네, 그런 게 있었죠. 미래통합당의 비전이 부재했다. 뭐 하나 딱 이번에 이 정책을 가지고 이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미통당의 선명성이 부족했다. 네, 정말 저도 이건 아주 개탄하는 것입니다. 이 중도 무슨 뭐 타협, 무슨 뭐 대타협, 뭐 대통합 이러면서 선명성을 계속해서 가리고, 네, 불투명하게 만들고, 네, 이런 것들, 우리와 같은 정말 이 선명 보수들,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주 그냥 진짜 그렇게 실망을 하는, 네. 그리고 황교안의 애매모호한 리더십, 네, 이런 걸 드는,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조용한 선거 전략, 우파의 분열, 좌파의 단결, 그리고 중도가 좌파로 확, 우리 태극 구조선이 아니라 이게 뭐 문재인 타이타닉 침몰할 이 멸망할 그 배에 함께 그냥 승선을 해버린 거. 또 국민이 큰 정부를 원한다. 이게 이은주 기자 조선일보, 아까 네 명의 패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국민이 지금 빅 거버먼트를 원하고 있다. 큰 정부를 원한다. 이것이 좌파가 원하는 겁니다. 네. 이게 국민이 원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생각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네. 민간의 도,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더 강조를 두고, 네. 그래서 우파는 작은 정부, 좌파는 큰 정부. 국민이 큰 정부, 좌파 쪽으로 좀 쏠려 있다는 거죠. 네. 문재인 타이타닉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근 칼럼에 보게 되면 펜앤마이크에 나온 거 제가 좀 인용합니다. 미통당이 좌클릭했다. 네.
김정인 선대위원장과 선대위가 무능했다. 야당의 탄핵파 중심으로 반쪽 통합을 미통당이 했다. 미래통합당. 그리고 특정 계파 중심의 특별히 유승민 이 계열의 중심에 밀실 공천을 했다. 그리고 여권이 설정해 놓은 각종 성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세월호라든가 이 광주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만 하면 자당을 옹호하고 여당을 비판하기보다 그런 이번에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 당 국회의원을 옹호하고 후보를 옹호하고 좌파를 여당을 비판하기보다 막말이라고 마구 그냥 자기 자당 국회의원 후보를 막 자르고 제명해버리고 막 이랬다는 거죠. 참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걸 막말이라고 그래요. 그 막말이라고 한 것은 좌파입니다. 근데 그걸 따라서 막말이라고 또 그래요. 김정인 같은 사람이 왜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세워요? 끝난 다음엔 내가 이런 형편없는 정당을 여러분에게 추천해서 미안합니다. 참 정말 꼴불견이죠.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좀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 1마리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구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아수르 제국과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과 이런 모든 성경에 다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고 자세하게 그럼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흥망성쇠를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왜 주관하지 않으십니까?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한미동맹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아주 뚜렷한 섭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문재인 타이타닉호에 사람들이 몽땅 중도에 있는 사람까지 몽땅 다 거의 다 거리로 가서 이렇게 나라가 아주 그냥 문재인호와 함께 정말 침몰하고 멸망해가는 그런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는가? 성경적인 이해를 제가 좀 구하려고 여러분에게 몇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허용하셨으나 방임하셨으나 자기들이 가도록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허용적인 섭리. 로마서 1장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건 특별히 동성애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죄의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그냥 그들을 포기하시는, 그들을 그냥 방임하시고 그 타락의 길을 걷도록 죄의 길을 걸으면서 죄의 열매를 거두고 죄와 더불어 고통 속에 살도록 방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방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이 멸망하는 배, 구조선이 아니라 멸망하는 배로 문재인 타이타닉호로 몰려가서 저렇게 있는 것이죠. 코로나니 뭐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죽기로 구조선을 안 타고 죽기 살기로 침몰할 배 타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참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보면 옛날에 옛날에 히틀러 시대 때 독일인들 그렇게 죽을 길로 멸망의 길로 따라가는 걸 보면 이런 일이 역사상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자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장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네, 이게 심판입니다. 그냥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그 일로 실패하고 그렇게 하는 그걸 그냥 놔두시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멸망할 문제인 타이타닉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승선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네, 한민족을 심판하셨다. 우파를 심판하신 건 아닙니다. 구조선을 가지고 간 사람들을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그 큰 배에, 한국호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으니까 함께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 지금 불행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이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제가 믿지만은, 시편 81편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도 지금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17절에도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둬라. 그냥 놔둬라. 이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져 있다. 자, 그러면 4.15 총선에서 문재인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한 한국민의 장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4.15 총선 바로 다음 날 이런 게 나왔습니다. 4월 16일 날 기사입니다. 촛불 시민이 거취를 묻는다. 여 비례당 대표 윤석열 사퇴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 총선 바로 다음 날 벌써 이 짓을 시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정 공동대표, 이 조국을 위한 당이죠. 윤 총장에 맞춰 더불어시민당이니까 열린 뭐 시민당 그거랑 좀 다르군요. 네. 이번에 17석인가를 얻은. 네. 더불어시민당 우희정 공동대표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라. 거취를 결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당신, 윤석열 당신이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 민주당 더불어불군당에서 할 일을 문재인 타이타닉호에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할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치 공세를 시작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유동열의 안보전선 61회 4.15 총선 후폭풍 1. 풍전등화의 국가보안법과 대공수사권.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없어지게 되면 완전히 간첩 세상이 되죠. 이것이 이제 4월 16일 날 나온 겁니다. 친문 세력의 국정 운영 독주, 이건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 큰 정부 경제정책 강화. 네. 기업 구조조정의 실패와 금융회사들의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낮은 단계 연방제 도입을 위한 개헌 등 국가 사회주의화나 유사 전체주의화. 아주 앞으로 졸려올 겁니다. 앞으로 이런 그 유튜브도 제대로 이렇게 한국에서 4.15 총선 전까지 했던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제한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많은 그 지식인들이, 애국지사들이 아마 그 큰 불이익을 당하고 또 고초를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교묘한 탄압과 박해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좌파 이념을 이제 법률화하는 그 작업이 박차를 또 가할 겁니다. 이런 장래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주 정말 위태로운 그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헌을 위해서 200명을 채우기 위해 7명을 이 우파에서 가져가기 위해 우파 지금 뽑힌 국회의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남북연방제로 가는 기로에 놓인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해야죠. 기도해야죠. 이런 때 우리가 물러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국내에서도 해야 되고 국외에서도 해외에서도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해외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한국을 자유우파를 도울 수 있는지를 백방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린 지금 정말 외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이 고든 챙이 크리스 채플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한 내용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스탠더로서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지만, 그러니까 친미파들이 있지만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고든 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속수무책은 아니겠죠. 뭐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우리를 돕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런 어려운 사정이 우리 한국의 이런 어려운 사정이 이런 위기 정말 위기 중에 위기가 이제 한 벌만 더 넘어가면 진짜 좀 완전히 급경사로 떨어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정말 우리 미국에서도 뭐 정부뿐 아니라 뭐 우리 일반 방송 아까는 뭐 어떤 자그마한 그런 방송이지만 좀 큰 정말 메이저 방송이나 또 우리 미국의 교계 목회자님들 뭐 이렇게 미국 교계에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가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외에서도 해야 되고 해외에서도 우리 교포들이 재정도 좀 쓰면서 이 나라가 정말 완전히 침몰로 들어가기 전에 남북 연방제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공산화로 들어가게 되죠. 정말 아주 침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민의 장래와 관련된 하나님의 두 가지 섭리를 말씀드리고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 대신으로 삼고 우상 숭배하고 춤추고 그런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죄 짓도록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니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은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리리라. 이스라엘이 다 남북이 다 그냥 12지파가 다 아주 그렇게 외국으로 끌려가는 많이 죽고 끌려가고 이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섭리가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적화되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에 뭐 저는 아직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섭리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 탕자가 있죠. 탕자가 그 형과 함께 아버지를 섬기다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돈을 유산을 미리 다 나에게 주십시오. 졸라가지고 자기가 타서 타양 가서 아주 그걸 다 흥청망청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그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이 빈속을 달래고 그런 그 입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이대로 살다간 줄여 죽겠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돌이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한민족에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방송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오늘 방송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겠죠. 아닙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이 12척이 남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107명의 우리 우파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들이 비록 말 밖에는 달리 어떻게 이 국회에서 행할 힘이 없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헌 저지선을 우리가 막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이게 문재인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사파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뇌되고 정교조 교육받고 세뇌가 된 그 뭐 30대 40대 주로 그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대로야 뭐 너희들 구조선 안 타고 우리가 타이타닉 멸망선에 타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타고 자기들이 막 가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내가 함께 망하겠구나.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아주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가운데 했을 때 여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어떤 하나님이 상황을 조성해 주셔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는 이 사람들 그 멸망선에 타서 그냥 그것이 아주 정말 자기들 그 유토피아로 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아주 그냥 팍 깨어나서 주사파 같은 골수들은 그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세뇌된 그 사람들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깨어나서 우리가 활동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4.15 총선에서 문재인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한국민의 장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청자들과 또 우리 한 국민과 그리고 전 세계 우리 한 민족 위에 크신 긍휼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